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새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앞에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2024가 아니라 2025로 시작하는 첫 번째 날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미국장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어쨌든 내일부터 또다시 증시가 시작합니다.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증시가 흘러갈지, 그리고 지금 증권가에서는 어떤 거를 보라고 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이 이야기 먼저 하고 가야겠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 첫 번째입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끝났나? 마지막 거래일인 31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 대부분이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다우는 12%, S&P 500은 24%, 나스닥은 30%나 오르는 불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위로 끌어올린 중심에는 바로 엔비디아가 있었습니다. 작년 6월에 시총 1조 달러를 처음 넘어서고 올 6월에는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테슬라는 올 한 해 내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다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쭉 오르며 60% 상승을 기록했으며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올해 350%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급등세를 보여준 섹터는 바로 양자모 관련주였습니다. CES에서 처음으로 관련 컨퍼런스가 준비되는 등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지난 밤에는 최근 들어 많이 올라서인지 차익 실현이 조금 나타나며 살짝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 중 하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리게팅 컴퓨팅, 그 다음에 아이온큐 둘 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코스피는 2025년은 다를 것이다. 과연 진짜 그렇게 될까요? 일단 증권가의 전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권가의 예측이 어떤가 봤더니 올해 1월 코스피 밴드는 2300에서 2550, 2600 이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2400이니까 하방보다는 상방을 조금 더 넓게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더 떨어지는 걸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싸다는 거죠. 지금 퍼는 8.2배의 수준으로 역대급 저평가라고 하며, 참고로 코로나19 사태 저점 때도 8.4배였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낫다고 하니까 얼마나 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BR 또한 0.81배로 역대급 저점 중 하나라고 하네요. 그리고 KB증권은 코스피가 더 하락하기는 어렵다며 바닥을 만드는 걸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길고 지루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니까 증시가 뭐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출렁출렁 하다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증권도 트럼프 대통령이 20일에 취임하는데 그 전으로 어떠한 소식이 나오는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방어적으로 보자, 이러한 의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가의 말을 종합하자면은 지금 너무 싸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사지는 말고 한 달 정도는 상황을 지켜보고 움직이자. 뭐 요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별 주식 전망은 어떨까요? 유망 섹터가 어쨌든 존재하긴 합니다. 조선, 방산, 금융 이렇게 제시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올해는 트럼프 2기의 출범을 비롯해 대내외적인 요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이익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원론적이죠.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악성 수주가 소진되고 원가도 정상화되는 국면에 접어드는데 업황은 좋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수혜주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여전히 조선주를 원픽, 그리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끝날 것 같은 분위기 플러스 우리나라에서 계엄 등 정치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최근 들어 매우 안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 하지만 나토 등 글로벌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국내 방산주도 또다시 실적이 찍힐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것 또한 그 힘이 많이 잃은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관심은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요 세 가지의 공통점이 바로 뭐라고요? 맞습니다. 실적이 지키는 기업들이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기업들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을 조금 더 자극하는 그런 기업도 분명 움직이는 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증시가 안 좋다 뭐 이러한 전망이 나올 때도 항상 우리의 꿈과 희망을 건드리는 친구들이 더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냈었죠.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수출액은 6,838억 달러로 2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기준으로 작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6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작년 수출 그러니까 어제까지였죠. 2024년 수출의 1등 공신은 바로 반도체, 조선, 바이오,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반도체는 최대 수출 품목으로 전년 대비 44%나 증가했고 4분기 들어 범용 메모리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12월 수출은 전년보다 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뭐 반도체가 엄청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역시나 반도체에 죽고 사는 그러한 국가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이외에도 조선도 고부가 선박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전년비 18%나 증가했고 화장품도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실적이 계속 이어질지 계속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서 주식 투자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리포트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린 다 알고 있죠. 리포트의 목표 주가는 참고만 해야 된다는 거.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도 사람인지라 절대 주가를 맞출 수 없다는 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적당히 오차가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야, 이게 이 정도 괴리가 벌어져도 되나요? 이러한 불평이 나오는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괴리가 가장 많이 벌어진 기업이 뭔가 봤더니 바로 코미코. 이 기업은 지금 괴리율이 193%라고 하고 목표가가 10만 원이 넘는데 지금 주가는 단돈 3만 6천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심해도 너무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노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등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100%가 넘는 괴리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며 또한 한미반도체도 110%가 차이가 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괴리가 많이 벌어지는 게 2차 전지와 반도체에만 존재한다는 거. 이 부분도 특이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사이클을 많이 타기도 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운 산업이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세상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못 맞추는 애널리스트한테 뭔가 불이익이 가는 그거는 좀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당연히 틀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히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리워드 그러니까 포상 같은 걸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신뢰도를 보고 그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신뢰도가 높다, 낮다 이러한 평가도 해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입니다. 자,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비트코인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70%가 넘는 사람이 올해 비트코인은 2억 원을 돌파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대략 50% 정도 더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이 어디쯤일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2억 원이 45%, 3억 원 또 11%, 4억 원 이상을 제시한 사람도 분명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반대로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도 30%나 되다 보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오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과연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올해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올해 기대해주는 누구냐? 일단 1월에도 많은 공모주가 대기 중인데요. 최근 공모주가 꽤나 괜찮은 흐름을 나타냈죠. 대부분 10,000원 이상의 수익을 줬기에 약간의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대여급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LG CNS, IT 시스템, 클라우드, AI 등 DX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며 스마트팜, 그 다음에 로봇, 여기에도 관련되어 있는 회사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밝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대여급까지 통하는 시장일지는 걱정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저 자율주행에 대해서 저기릿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소식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요. 그런데 자율주행 관련 소식을 보다 보면은 야, 이거 미국과 중국은 자율주행 소식이 막 쏟아지는데 우리나라는 딱히 뭐 좋은 소식이 쏟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뭘 보고 그러냐? 바로 이겁니다. 중국 베이징은 새해 첫날부터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새로운 규제를 통과시켰다고 하고 장기적으로 운전자가 없는 공공버스, 택시 운영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그만큼 기술력이 다 올라갔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걸 보니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운전자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규제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은 서로 규제를 풀려고 난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뒤처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25년 1분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섹터 1000분이 투표를 해주셨는데 일단 1등을 로봇을 가장 많이 뽑으셨습니다. 36%. 그리고 자율주행과 양자 컴퓨터 이 세 가지를 제시를 했고 마지막 선택지는 셋 다 아니다를 했는데 이 또한 25% 다른 걸 보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3등은 양자 컴퓨터가 21%,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은 18%로 가장 낮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내일은 로봇의 하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양자 컴퓨터는 미국 증시에서 조금 조정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은 딱히 뭐 좋은 소식도 나쁜 소식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입니다. 어제 약속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기업 3개를 관심도 순으로 꼽자면은 SOS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퓨런티어 요 3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2개의 실적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OS랩은 제가 내린 실적이 아닙니다. 삼성증권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내년에는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2년 뒤인 27년 영업이익을 443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펄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성장하는 섹터이며 꿈과 희망이 크다는 걸 생각하면은 아무리 못해도 퍼 한 30, 40 이렇게 막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보수적으로 30을 잡는다고 해도 영업이익 445 곱하기 30 하면은 무려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은 2,300억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1년, 2년 안에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이러한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 실적이 실제로 달성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실적 성장이 더 빠릅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내년 아니죠, 올해죠, 올해 영업이익을 192억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다 보니까 당연히 올해 흑자 전환을 한다는 소리가 되고요. 이 또한 펄을 30으로 계산한다면 시가총액이 6천억이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올해 실적이 아니라 26년 내년과 내후년 실적이 더 성장한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러한 평가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친구도 시가총액이 2,200억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실적이 실제로 이렇게 찍히는가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찍혀준다면은 충분히 주가 상승도 기대는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변수가 많겠지만요.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실적이 실제로 달성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는 거. 아까 위에 보셨죠? 리포트는 또 100% 믿을 만한 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연말까지 매수한 주식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베리사인이라는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3거래일 동안 7만 6천 주를 넘는 주식을 매수했고 보유 지분이 13.8%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대 주주까지 등극. 뭐 하는 기업인가 봤더니 베리사인은 인터넷 도메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2013년부터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하던 기업으로 안정적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한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기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버핏의 작품은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한다고 워렌 버핏이 무조건 입김을 넣었다라고 말을 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버핏은 아닐 것 같고 후계자로 지명된 둘 중 한 명의 작품이 아닐까 이러한 의견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베리사인 최근 들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자, 기대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주식은 그거보다 더 많이 오르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며 올 한 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즐거운 증시, 좋은 증시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